나는 서울의 한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냄새와 삐걱거리는 소리가 일상적인 곳이었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던 이웃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고 그 덕분에 몇 가지 불편한 점을 감수하고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301호에서 시작되었다. 301호는 몇 년 동안 비어 있었고 그 이유는 저층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잘 알지 못했다. 나는 그 방이 단순히 방치된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301호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게 되었다.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앞에 도착했고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한 젊은 여자의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할머니는 마치 이 아파트와 깊은 연관이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옛날 기억을 되새기는 듯이 벽지를 어루만지고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에는 깊은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사람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302호로 들어가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녀가 이 집의 원래 주인이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튿날 밤 나는 잠을 자려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찰칵거리는 소리,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일정한 간격의 두드리는 소리. 분명히 301호 방향에서 나는 소리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소리가 멈추길 기다렸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고 나는 이상하게도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몇 밤이 지나고 나는 그 소리가 계속해서 301호에서 들려온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용기를 내어 소문의 근원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한 것은 나름의 안전장치였다. 조용히 3층에 도착한 나는 301호 앞에서 귀를 기울였다. 그때였다. 문 너머에서 희미하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라고 반복하며 우는 듯한 목소리였다. 속삭이는 목소리에 무섭기도 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이 나를 301호 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다. 몇 초의 정적 후에 안에서 누군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열려있는 문틈 사이로 어둠뿐인 방안이 보일 뿐이었다. 호기심이 무서움을 이기고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불빛은 전혀 없었지만 한기가 가득한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였다. 방 한가운데에 의자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보였다. 그녀는 어딘가 몰입된 듯한 모습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갑자기 할머니가 얼굴을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나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알 수 없는 슬픔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내 어깨를 스치며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기선 나가야 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는 이곳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당신도 이곳에서 더 이상 있으면 위험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로 멍하니 서 있었지만 그녀의 절박한 목소리가 내 정신을 깨웠다. 여기서는 안 돼요. 빨리 나가요. 그녀는 나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손은 나를 잡지 못했다. 그러자 그녀는 서둘러 다시 말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줘요. 그러지 않으면 모두 여기 남아있을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불빛이 깜박거리며 어둠 속으로 잠겼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밖으로 뛰쳐나왔고 숨을 고른 후 다시 방 안을 보았을 때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301호는 다시 예전처럼 폐쇄된 상태로 남게 되었다. 나는 그날의 사건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 하지만 가끔씩 복도를 걸어가다 보면 아직도 그곳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속삭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스치는 것 같았다.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일까? 아니면 정말 그곳에 무언가가 존재했던 것일까?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그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일들은 하나의 미스터리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 오랫동안 전해지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이사온 가족이 있었다. 그들은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도심을 떠나 이 조용한 마을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 가족은 부모님과 중학생인 딸, 그리고 초등학생인 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사 첫날 그들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이웃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모두가 가족의 새집 근처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 저택은 마을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집으로 불렸다. 며칠 후 다른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그 저택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호기심 많은 그녀는 그 집에 대해 깊이 알고 싶어졌다.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져보니 그 저택에 대한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한 중년 여인이 그곳에서 사라졌다는 이야기였다. 이 여인은 10년 전 그 집에 살던 사람으로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간 후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밤마다 가족들은 이상한 소리로 잠에서 깨곤 했다.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벽을 두드리는 소리, 문을 긁는 소리, 가끔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그들의 신경을 건드렸다. 아들은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에서 어둡고 축축한 방의 모퉁이에서 누군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했다. 하루는 그 딸이 친구들과 함께 그 저택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오후 늦게 저택에 도착한 그들은 숨죽이며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발을 들였다. 바닥에는 오래전에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먼지를 뒤집어 쓴 가구 속에서 낡은 사진들이 눈에 띄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모두가 알 수 없는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저택의 2층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유령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음습한 느낌이 그들을 감쌌다. 2층에 도착했을 때 어딘가에서 문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놀라 아이들은 황급히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과 달리 그 경험이 호기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딸아이는 그날 밤 꿈에서 그 저택의 중년 여인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손짓으로 아래층 서랍에서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듯한 행동을 했다.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딸은 잠에서 깬 후에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 다음 달 딸은 부모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했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 다시 그 저택으로 가게 되었다. 부모님과 함께 간 그 자리에서 딸은 꿈속의 서랍을 찾았다. 서랍 안에는 한 권의 일기장과 낡은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일기장에는 중년 여인의 마지막 일기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녀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일기에 따르면 자신은 이 집에 얽힌 무언가에 잡혀 있다고 적혀 있었다. 이 일기장을 계기로 가족은 마을 사람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집의 저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 중년 여인은 자신이 집에 얽힌 저주를 풀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했고 저택과 함께 사라졌다고 전해졌다. 가족은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알 수 없었으나 딸의 꿈과 일기에 적힌 내용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뒤로는 저택 근처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이상한 소리들도 점차 잦아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마을에는 여전히 그 집에 얽힌 소문이 돌았다. 여러 방문객이 같은 꿈을 꾸었다고 하며 길을 잃은 듯한 중년 여인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가끔씩 발견되기도 했다. 몇몇은 그 집에 얽힌 비밀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믿었다. 가족은 그 후 이 마을에서 평온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가끔씩 밤이 깊어질 때면 여전히 그때의 소름 끼치는 기억이 떠오르곤 했다. 그들은 그 일이 무엇이었든 어떤 이유로 그들의 이사를 반겼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두 번 다시 저택에 대한 호기심을 갖지 않기로 서로 다짐했다. 그 마을의 밤하늘은 여전히 고요하고 별들이 빛났지만 그 고요 속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무언가가 함께 숨쉬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마치 그 집의 창문 속에서 여인이 오늘도 여전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듯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으며 보통의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는 돌아와 습관적으로 인터넷을 하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웹서핑을 하다 우연히 미스터리 포럼에 접속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와 미제 사건들이 가득했죠. 특히 그의 시선을 끈 것은 귀신이 출몰하는 채팅방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사용자가 올린 글에 따르면 사용자가 밤 12시에만 접속할 수 있는 채팅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은 일상적인 채팅방과 구별되지 않지만 채팅에 참여할수록 기이한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낯선 곳에 기분 나쁜 사진이 컴퓨터 화면에
무작위로 나타나고, 두 번째 날에는 알 수 없는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온다가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컴퓨터 모니터에 글씨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그 사용자의 이름이라 했습니다. 이것을 읽고 난 남자는 호기심과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런 방이 있을까? 그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지만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슬며시 그의 머리 한편에서는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억제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불침번처럼 그는 그 채팅방의 존재를 사실로 입증해 보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 채팅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 방의 주소라고 알려진 비공식 링크를 인터넷의 어두운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밤 12시가 되자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채팅방은 처음에 평범해 보였습니다. 익명의 몇몇 사용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의 주제는 별다를 바 없는 일상사였습니다. 남자는 조금 실망했지만 거의 포기하려던 차에 그의 화면에 갑자기 누군가의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인가?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처음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시 대화를 이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는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는 다시 그 채팅방에 접속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어제 그 신입이네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잊혀지지 않을 만큼 독특한 기이한 경험이었고 화면은 갑자기 희미한 전신의 형체가 찍힌 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 장소가 자신이 사는 마을 주변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세 번째 날 남자는 약간의 두려움과 함께 다시 그 채팅방에 들어갔습니다. 채팅방에 들어가자마자 스피커에서 노크 소리가 나는 듯한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란 그가 소리를 차단했으나 이번에는 그 소리가 마치 컴퓨터가 아닌 집안 어딘가에서 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서야 그는 등골이 오싹할 만큼 소름 끼치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네 번째 날 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이기려고 노력했지만 모니터에 갑자기 나타난 어서와 그의 이름이라는 글자가 그의 의지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컴퓨터를 끄고 싶었으나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그 자리에 묶어 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결코 그 채팅방에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는 어느 날 새벽에는 자신의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마치 누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지만 어디에 있든 그가 접속했던 그 채팅방에서의 경험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거나 혹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컴퓨터 앞에 앉은 그는 못된 호기심에 그 번호를 다시 찾아볼까 하는 충동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은 닫힌 채로 두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이죠.